졸업은 없어요, 이서정 학생. 사람을 살렸든 뭘 했든 그건 학생의 선택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임상실습 마지막 날이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4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의 딸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제 이름은 이서정입니다. 올해 25이고 간호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이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반지하 원룸을 얻어 살았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이었습니다. 학비는 국가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채웠고 친구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저는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 5일. 그게 4년 동안의 일상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실습지에서도 조용히 제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편했고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제게 물었습니다. 서정아, 너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이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간호대학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이론 공부도 어려웠지만 실습이 더 힘들었습니다. 병동에서 환자를 만나고 선배 간호사들 눈치를 보고 교수님들의 평가를 받는 일. 그 모든 게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거나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졸업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4학년 마지막 학기 임상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이 실습을 통과하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총괄 교수님은 조미란 교수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습은 장난이 아닙니다. 규정을 어기면 바로 탈락입니다. 지각, 조퇴, 복장 불량, 태도 불량.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나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규정대로 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친구들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면 되는 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실습조에 박지윤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유난히 그 학생에게만 친절했습니다. 지각을 해도 복장이 불량해 보여도 태도가 불성실해도 교수님은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박지윤이 조미란 교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지윤이는 실습 첫날부터 2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는 대충 묶고 명찰도 안 달고 왔습니다. 다른 학생 같았으면 당장 경고를 받았을 텐데 교수님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윤이 늦었네. 다음부턴 조금만 일찍 나와. 네, 교수님. 지윤이는 웃으며 대답했고 교수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습이 진행되면서 지윤이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환자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동료 학생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실습 중간에 몰래 카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학생들에게는 가혹했습니다. 실습 시작 3일째 같은 조였던 김수진이라는 학생이 5분 늦게 왔습니다. 지하철이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규정은 규정이야. 지하철이 고장났든 뭐가 됐든 지각은 지각이에요. 경고 1회. 수진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학생이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태도 불량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환자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그 학생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피곤해서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최은지 학생 실습 탈락입니다. 간호사는 언제나 밝은 표정을 유지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자격이 없어요. 은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교수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은지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위로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눈밖에 나면 자기도 탈락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지각하지 말아야 해.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실습 시작이 7시 30분이었지만 저는 항상 7시에 도착했습니다. 30분의 여유가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복장도 완벽하게 갖췄고 명찰도 2번씩 확인했습니다. 환자 앞에서는 언제나 웃었고 교수님 말씀은 무조건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실습은 순조로웠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진행됐고 졸업도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늦게 오고 대충 일하고 환자들에게도 불친절했습니다. 어느 날은 환자가 링거를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박지윤은 제가 왜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당황했고 제가 대신 교체해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수님은 오히려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정아, 내가 나서서 할 일은 내가 하고 남의 일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지윤이가 배울 기회가 없잖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지윤이가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윤이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실습 너무 힘들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중. 화이팅! 사진 속 지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댓글에는 지윤이 멋있어. 우리 언니 최고. 그 같은 말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실습 마지막 주 11월 초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저는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겁고 피곤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은 실습 마지막 주 첫날이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마치면 졸업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실습복이 구겨지지 않았는지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명찰도 필기구도 수첩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고 여유 있게 도착하려면 지금 나가야 했습니다. 원룸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라 계단이 좁고 가팔랐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11월이었지만 새벽이어서 그런지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빠르게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고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는데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인도 위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옆에는 지팡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봤습니다. 5명쯤 됐습니다. 모두 출근길인 듯 서류 가방이나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119에 신고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신고했겠지. 늦겠다. 그리고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노인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괜히 건드렸다간. 그도 고개를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40분이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려면 늦어도 7시쯤엔 지하철을 타야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하철역까지는 10분이었습니다. 실습 시작은 7시 30분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리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늦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나가자. 누군가 신고했을 거야. 내가 여기서 멈추면 졸업이 끝이야. 4년이 끝이야.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해? 등록금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 창백한 입술, 천천히 흐르는 피. 그리고 아무도 돕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제 안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도망치지 말자. 그게 제가 간호대학에 들어온 이유였고 4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 같은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두부 외상이 분명했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 맞나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위치는 마포구 신성동 아파트 단지 앞 인도입니다. 70대 남성으로 보이고 두부 외상, 의식 없음, 맥박 약함, 호흡 있음. 빨리 와주세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거기 계셔주세요. 네, 여기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노인을 살폈습니다. 지혈을 계속하면서 목을 살짝 받쳐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실습 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제 손은 피로 얼룩졌고 무릎엔 흙이 묻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구급차 오는데 시간이 걸리네.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래요. 내가 다 고맙네요. 근데 학생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방 보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미 늦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성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떠났습니다.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7시 10분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고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도에 쓰러져 계셨어요. 미끄러지신 것 같습니다. 머리를 다쳤고 의식은 없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30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구조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학생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켰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어요?
저는 번호를 알려줬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7시 10분이 넘었습니다. 병원까지 지하철로 20분. 도착하면 7시 40분. 이미 실습 시작 시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손은 피로 얼룩졌고 무릎엔 흙이 묻어 있었고 실습복도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지하철역까지 병원까지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같은 실습조 친구들이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서정아, 어디야? 교수님이 찾으셔. 서정아, 빨리 와. 교수님 표정 진짜 안 좋아. 야, 이서정.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어. 빨리 와. 마지막 문자는 박지윤이 보낸 거였습니다. 서정이 오늘 끝났네. 교수님 완전 빡치심.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7시 50분이었습니다. 실습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조미란 교수님은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옆에는 박지윤이 서 있었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오는 길에. 교수님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필요 없어요. 지각은 지각이에요. 하지만 교수님, 사람이 쓰러져서 119를. 그래서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제 더러워진 실습복을, 피 묻은 손을, 흙 묻은 무릎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이서정 학생. 나는 오리엔테이션 때 분명히 말했어요. 지각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정은 규정이에요.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살렸든 뭘 했든 그건 학생의 선택이었어요. 교수님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벽이 등 뒤에 있었습니다. 학생 선택의 결과는 학생이 감수해야죠. 그게 책임이에요. 알겠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실습 탈락입니다. 졸업은 내년으로 미뤄지겠네요. 그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졸업은 내년으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년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학비가, 밤새 공부한 시간들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지윤을 쳐다보자 지윤은 얼른 표정을 바꿔 심각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정 학생의 감정은 이해해요. 사람을 도와준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학교 규정은 그런 거 봐주지 않아요. 규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다른 학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잘 기억하세요.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서정 학생이 좋은 본보기가 되겠네요. 본보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서정 학생, 짐 싸서 나가요. 오늘부로 실습 자격 박탈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들었습니다. 실습실을 나가려는데 교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정 학생. 학과 사무실에 들러서 탈락 처리 서류 받아가세요.
다음 학기 재수강 신청은 학생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노인의 피였습니다. 비누로 몇 번이나 씻었지만 손톱 사이에 낀 핏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실습복은 더러웠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야 했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학과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은 저를 보더니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서정 학생이죠? 조미란 교수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서류에는 임상실습 탈락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재수강 신청은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해야 해요. 그리고 등록금도 다시 내야 하고요. 얼마인가요? 실습비 포함해서 대략 320만 원이요. 320만 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는 3개월을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12월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빠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정아, 엄마야. 실습은 잘하고 있니? 몸은 안 힘들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고 어두운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같은 과 친구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서정아, 나 지혜야. 응. 너. 괜찮아? 응. 미안해. 나도 뭐라고 해주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워낙. 괜찮아. 이해해. 근데 서정아, 너 진짜 사람 살린 거 맞아? 응. 그럼. 그 사람이 증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교수님한테 말하면. 교수님은 듣지 않으실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지혜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다음 날 학교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누군가 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이 어제 탈락했대. 진짜? 왜? 지각이래. 근데 사람 구하느라 늦었다던데? 에이, 그게 무슨 변명이야. 규정은 규정이지.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아? 사람을 살렸는데. 억울하긴. 그게 학교랑 무슨 상관이야. 실습 시간은 지켜야지. 맞아. 나라도 안 봐줬을 듯. 저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더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에 더해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320만 원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서정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엄마 걱정했잖아. 미안해요, 엄마. 바빴어요. 실습은 잘 끝났어? 이제 졸업이잖아. 저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정아? 왜 대답이 없어?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잘 끝났어요. 다행이다. 엄마는 우리 딸이 제일 자랑스러워.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정 학생. 저는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구해주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연락을 하는 거지?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정입니다. 아, 학생.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학생 덕분에 살아나셨어요. 다행이네요.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 중이라 언제가 편하신가요? 제가 학생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장소는 어디가 좋으실까요? 학교 근처 카페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만나자는 거지? 혹시 치료비를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목소리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인상은 냉정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서정 학생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재민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뇌출혈 직전이었는데 학생이 빨리 조치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다행이네요. 학생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재민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더군요. 한재민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그 일로 졸업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병원 기록에 학생 이름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선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한 데가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만 받습니다. 한재민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린 선택을 문제 삼는 구조라면 그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재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CCTV 화면 캡처였습니다. 쓰러진 노인,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저. 이 영상을 학교 측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학교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학생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한재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학교에 갔습니다. 교정을 걷는 기분은 이상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니던 곳인데 지금은 남의 땅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앞에 한재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학과장, 교학처장, 그리고 몇몇 교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란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탈락 처리된 학생이 왜 여기 있어요? 한재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서정 학생의 탈락 처리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조미란 교수님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검토요? 뭘 재검토해요? 규정 위반입니다. 명확한 사안이에요. 그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리적이고 말고는 학교가 판단할 문제예요. 외부인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한재민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부인이 아니라 이서정 학생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의 가족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요. 학교 규정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한재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학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조미란 교수님, 일단 드러나 봅시다. 한재민 씨 말씀하시죠. 한재민은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6시 25분. 아파트 단지 앞 인도. 쓰러진 노인. 지나가는 사람들. 5명, 10명, 15명. 모두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누군가는 핸드폰만 보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멈췄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노인을 살폈습니다. 저였습니다. 지혈을 하고 전화를 걸고 30분 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한재민이 말했습니다. 이서정 학생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30분 이상 그 자리를 지켰고 그 결과 제 아버지는 살아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10분만 늦었어도 뇌출혈로 사망했을 거라고 합니다. 학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교직원들도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미란 교수님은 달랐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긴 하지만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학생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규정을 어긴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은 규정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규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학생만 특별 대우하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한재민은 잠시 교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공평한 규정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엑셀표였습니다. 지난 3년간 조미란 교수님이 담당한 실습에서 탈락한 학생은 총 12명입니다. 표에는 이름, 탈락 사유, 날짜, 비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진 학생, 지각 5분, 가정 형편 어려움, 장학생. 최은지 학생, 태도 불량, 가정 형편 어려움, 야간 아르바이트. 박민수 학생, 복장 불량, 보호자 없음, 고아원 출신. 한재민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2명 중 10명이 장학생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보호자가 없거나 항의할 여력이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조미란 교수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 됩니다. 한재민은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직접 탈락한 학생들을 찾아가 인터뷰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인터뷰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규정을 강조하셨지만 특정 학생들에게만 관대했어요. 저는 5분 늦어서 탈락했는데 교수님 딸은 20분이나 늦어도 괜찮았어요. 저는 명찰을 깜빡해서 경고받았는데 어떤 학생은 명찰도 안 달고 다녔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조미란 교수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 아닙니다. 한재민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학교 CCTV였습니다. 10월 21일 오전 7시 35분. 실습 시작 5분 후. 박지윤이 웃으며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명찰은 없었습니다. 조미란 교수님이 복도에서 지윤을 만났습니다. 지윤아, 늦었네. 미안해요, 엄마. 늦잠 잤어요. 괜찮아, 들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줄게. 고마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실습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영상. 10월 25일 오전 7시 40분. 박지윤이 또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음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사왔어요. 그래? 고마워. 빨리 들어가. 교수님은 커피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다음 영상. 11월 1일 오전 8시. 박지윤이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일찍 가도 돼? 그래, 오후엔 가도 돼. 컨디션 관리 잘해야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이었습니다. 학과장이 조미란 교수님을 봤습니다. 조미란 교수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수님은 입술을 떨며 변명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지윤이는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으면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최은지 학생은 야간 아르바이트로 밤을 새우고 왔습니다. 교수님은 그 학생을 태도 불량으로 탈락시켰습니다. 피곤한 표정 때문이었죠. 김수진 학생은 지하철 고장으로 5분 늦었습니다. 교수님은 규정은 규정이라며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20분, 30분 지각도 괜찮다고 하셨죠. 조미란 교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재민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면에 병원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교수님이 탈락시킨 이정민 학생. 이 학생은 탈락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재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어 살았지만 지금도 치료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직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학과장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미란 교수님, 이게 사실입니까? 조미란 교수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재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규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규정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학생, 보호자 없는 학생, 항의할 힘이 없는 학생들에게만 가혹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재민은 이서정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이서정 학생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로 졸업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윤 학생은 아무 노력 없이 수십 번의 지각과 태도 불량에도 불구하고 실습을 통과해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규정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과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교수님, 일단 자리를 피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측에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미란 교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함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후회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건 사람을 살린 것뿐입니다. 교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서정 학생,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실습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윤 학생의 실습 자격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한재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아닙니다. 학생이 용기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지윤이었습니다.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윤이는 저를 보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박지윤은 복도 한가운데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얼굴은 울어서 얼룩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윤이를 봤습니다. 지윤이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살렸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냥 119만 부르면 되는 거잖아. 네가 굳이 거기를 지키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었어. 한재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윤 학생. 진정하세요. 왜요? 얘가 우리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한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3년 동안 12명의 학생을 탈락시켰습니다. 그중 1명은 자살까지 시도했고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윤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 학생들이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다고요?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보호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지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지윤 학생은 20분, 30분씩 지각했습니다. 명찰도 안 달고 환자에게도 불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조미란 교수님은 학생한테는 한 번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공평합니까? 그건 엄마가, 저는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날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는 날 사랑해서, 날 보호하려고 다른 학생들을 희생시킨 겁니까? 지훈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조미란 교수님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졸업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럼 조용히 당하고 있었어야지.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한재민 씨가 알아서 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부탁했을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부탁하지 않았어. 그분이 알아서 도와주신 거야. 지훈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재민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뎌야죠. 한재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하시군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거예요. 견디는 게. 우리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교정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학생들은 웃으며 걷고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저녁 학교 단톡방이 난리였습니다. 대박. 조미란 교수 징계받는데. 진짜? 왜? 이서정 때문에. 그 학생이 쓰러진 사람을 구했잖아. 그거 가지고 교수님이 학교한테 걸렸대. 헐. 조미란 교수 딸도 실습 재검토 들어간대. 크크크크 지훈이 멘붕 오졌을 듯. 근데 서정이 진짜 사람 살린 거 맞아? CCTV에 다 나왔대. 30분 동안 혼자 응급 처치했대. 와. 대박이네. 난 솔직히 서정이한테 미안하다. 그때 아무 말도 못 해줬어. 나도. 저는 단톡방을 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축하한다는 말도 모두 뒤늦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조미란 교수 직위 해제 및 조사 진행 중. 박지훈 학생 실습 재평가 예정. 이서정 학생 추가 실습 기회 부여.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생들은 수군거렸고 교수들은 회의를 했고 학부모들은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미란 교수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교수님도 딸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되잖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해?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희생시켜도 돼? 자살 시도한 학생도 있었다며? 이건 심각한 문제야. 박지훈도 문제야. 실습 중에 맨날 놀았잖아. 저는 그 모든 소음을 피해 조용히 지냈습니다.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음 실습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지훈의 실습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재평가 결과 출석 일수와 태도, 평가 모두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저처럼 다음 학기에 재수강을 해야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도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같은 날 조미란 교수가 학교를 사직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담당 교수님은 김선희 교수님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첫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도우며 해나갈 거예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 말에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습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존중했고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그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동기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피하던 친구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서정아, 그때 미안했어. 괜찮아. 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니야. 너니까 한 거야.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습 2주차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서정 학생. 돌아보니 한재민이었습니다.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계셨습니다. 한도식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은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밝았습니다. 학생이 날 살린 학생이군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더군요. 어르신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학생 덕분입니다. 그리고 고생 많았죠? 어르신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요. 어르신은 한재민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좀 무뚝뚝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녀석입니다. 한재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학생, 앞으로 좋은 간호사가 되세요. 당신처럼 사람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간호사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르신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자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받으세요. 내가 회사 다닐 때 늘 사용하던 겁니다.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 학생이 가지세요. 앞으로 환자 차트 쓸 때 사용하세요.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학생 고마웠어요. 어르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재민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셔야죠. 검진 시간입니다. 그래. 학생 건강하세요. 어르신도요. 두 분은 복도를 따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만년필을 꺼내봤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에서 만년필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제가 구한 분을 만났다. 건강해 보이셨다. 그분은 내게 고맙다고 하셨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분의 눈빛을 보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만년필은 부드럽게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실습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병동에 나갔고 환자를 돌봤고 차트를 썼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환자 앞에서는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조밀한 교수님을 마주쳤습니다. 교수님은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니? 네. 그래. 다행이다. 교수님은 잠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너도 듣고 싶지 않을 테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아줘. 나는 내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희생시켜도 됐나요? 교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잊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줘. 그리고 교수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은 간호사 돼.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엄마였구나.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실습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은 깊어졌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랬습니다. 마지막 실습 평가가 있던 날, 김선희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교수님. 우리는 교수 연구실로 갔습니다. 교수님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번 실습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내가 올 때 걱정했어. 힘든 일을 겪었다고 들었거든. 하지만 넌 정말 잘 해냈어. 교수님은 평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A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너를 좋아했어. 말은 적지만 성실하고 따뜻하다고.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야.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서정아, 하나만 물어볼게. 그날 후회하지 않니? 어떤 날이요? 졸업을 포기하고 길에 쓰러진 사람을 응급처치한 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정말? 네, 힘들었지만 틀린 선택은 아니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 잃지 마. 앞으로도. 네, 교수님. 실습이 끝났습니다. 졸업식은 2월이었습니다. 2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응, 갈게. 회식 자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친구들은 실습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졸업 후 계획을 나눴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정아, 너는 어디 지원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너라면 어디든 합격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멀었어.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린 너무 겁쟁이였어. 교수님 눈치만 보고. 진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친구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앞만 보자. 응? 응. 고마워, 서정아. 회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정 학생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고려대학병원 인사팀 김영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려대학병원은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도식 회장님께서 추천하셨어요. 네. 졸업 후 저희 병원에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학생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원합니다. 학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한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병원에 재취업을 부탁해 주셨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추천만 했습니다. 결정은 병원에서 한 겁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시 일어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서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졸업해. 진짜? 실습 잘 끝났어? 응. 잘 끝났어. 전화 너머로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나 좋은 병원에도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어디? 고려대학병원. 정말? 거기 엄청 큰 데잖아. 응.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면접 기회를 줬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우리는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지윤이 자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윤이는 재수강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직하고 자신도 실습 자격을 박탈당한 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지윤이도 불쌍하긴 해. 엄마 잘못인데.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자기도 똑같이 나쁜 짓 했잖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이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미안하지도 속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겨울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면접 날짜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연습하고 옷도 새로 샀습니다. 처음으로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 한재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면접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학생은 잘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한도식 어르신이 주신 그 만년필도 넣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면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부장, 인사팀장, 그리고 병원장이었습니다. 이서정 지원자시죠?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서정입니다. 경화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 예정이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준비한 대로 답을 했습니다. 학점이 높지는 않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도 많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식 회장님께서 추천하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쓰러지신 회장님을 구조했습니다. 구조했다고요? 네, 새벽 출근길에 쓰러지신 분을 발견했고 응급처치를 하며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습에 지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탈락 처리됐다가 재실습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간호부장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면접관들을 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죠? 사람을 살리는 게 간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습 시간이든 출근길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병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큰 병원이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병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잘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떨어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정 지원자님, 고려대학병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합격. 그 단어가 천천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3월 1일부터 근무 시작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짜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정말? 정말이야? 응. 진짜야. 엄마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월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아빠는 말없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한재민과 한도식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완전히 회복하신 것 같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으셨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오늘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저는 간호사 가운을 입고 병원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 가운은 깨끗하고 뻣뻣했습니다.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서정 간호사. 내과 병동에 배치됐습니다. 선배 간호사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신입이구나.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환자가 많았고 업무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며 익혔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던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호출됐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다시 가슴 압박. 다른 간호사 한 분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제세동기를 준비했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응급팀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환자분이 들것에 실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정아, 잘했어. 그런데 진짜 신입 맞아? 네.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잘했어. 경험 있어? 조금요. 저는 몇 개월 전 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진 노인,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했던 선택. 그날 이후로 저는 응급 환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도망치지 말자. 그 원칙은 여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동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병동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미란 교수님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교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환자였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이서정입니다. 응.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위가. 아파서. 네, 차트 확인했습니다. 약 처방 나왔으니 조금 이따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환자를 대하듯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 교수님을 돌봤습니다. 약을 챙기고 링거를 교체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냈습니다. 퇴원 전날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정 간호사님. 네. 이 일 좋아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좋아요. 다행이다. 네. 내가 여기 있는 걸 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해도 될까?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교수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은 퇴원했습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그때처럼 서울은 추웠고 눈이 내렸습니다. 어느 새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쓰러진 게 보였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는데 빙판에 미끄러진 듯 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집까지는 30분이면 갔습니다. 피곤했고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다친 곳을 살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춥고 피곤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구급차가 떠나고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가운을 입고 병동을 걷고 환자를 돌보는 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쳤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행동이었으니까요. 사람 앞에서 멈추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이 가장 힘든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서정 씨는 그 대가를 감당했고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공평한 일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들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서정 씨처럼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춰 서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인생 시네마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